나스닥이 간밤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3%가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폭락이 시작되는 것일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일까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이 있는 러셀 2000 역시나 3%가량이 하락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시장은 충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통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기업들이 아무래도 부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자를 여유롭게 낼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좀 살만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거 금리 인하가 심상치가 않다,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다, 아예 지금 경제가 망가져 버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돌입을 한 것을 본다라며 이번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현재 시장은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올해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던 가장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과연 버블인지 미래인지 버블론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결국 엔비디아는 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버블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잠시의 조정은 있더라도 엔비디아가 보여줄 미래는 확실한 AI라는 점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10% 넘게 올랐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6%가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는 미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테크 기업들이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메탈을 보시면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러한 장에서도 거의 5%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숫자에는 정확합니다. 어닝 비트가 나왔고 매출이 22%나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AI 시대는 온다라는 것을 메타는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가 잠시 쉬어가는 조정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MD를 보시더라도 결국 미래는 데이터 센터다, AI 반도체가 AI 시대를 열 것이라는 믿음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AMD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2배나 넘게 올라가면서 2.8빌리언이 나왔고 엔비디아 역시나 주가 상승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매출 폭등으로 인해서 주가 폭등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어닝 비트가 나왔는데 엔비디아 H100 GPU 60만 개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돌린다라고 하죠. 결국 메타가 되었던 구글이 되었던 AI 기업들은 AI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되었던 AMD가 되었던 AI 반도체가 AI 1단계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AI 반도체가 너무나도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소스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이죠. 오늘 마이너스 21%나 하락을 했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가 하락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3배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과하게 올라갔고 떨어질 때도 과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왔기 때문에 AI 버블은 끝났다, 엔비디아는 이제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네요. 하지만 결국 전체적인 차트를 본다라면 엄청난 상승 뒤에 잠시 조정 구간이 왔고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AI 버블을 만든 것이 엔비디아고 AI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H100 GPU를 원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팩트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메타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치고 나갈수록 엔비디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모건 스탠리 역시나 탑픽으로 꼽은 것이 최근에 엔비디아의 매도세가 나왔고 지금이야말로 들어가기에 좋은 포인트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AI 반도체 부분의 매도세가 조금 격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가지 말고 조심조심 들어간다라면 엔비디아는 결국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자동차 섹터에서 가장 탑픽으로 꼽은 것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조금 더 테슬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역시나 마이너스 폭이 꽤나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6.5%가 하락을 하면서 216달러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우선 그동안의 역사를 본다면 2001년, 2007년, 2019년도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유틸리티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섹터는 다 하락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비재 섹터이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매길 때 이미 소비재 여기로 국한돼서 볼 수가 없죠.
에너지 섹터로도 봐야 될 것이고 AI 섹터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서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라는 점입니다. 다른 자동차 기업이랑은 확실한 차별점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150달러에서 250달러, 100달러 레인지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는 자동차 판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주분들이 원하는 것은 여기서 100% 이상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뚫어보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점은 현재 하반기로 노리고 있죠. 현재 전기차가 되었던 자율주행 부분이 되었던 테슬라를 제외하고 다른 기업들은 엄청나게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기업이죠. 모빌라이가 무려 마이너스 22%나 하락을 하면서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왜냐하면 자동차 공급망들이 전체적으로 예측치를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모빌라이 역시나 연매출 예상치를 1.8빌리언에서 1.6빌리언으로 낮추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모빌라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스택을 자동차 기업에 팔아야 되는 것이고, 자동차 기업이 안 사면 그만입니다. 그와 반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수직통합 구조로서 FSD를 테슬라 차량에 판매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직 통합 체제가 오히려 경기 침체에서 테슬라가 더욱더 빚을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되었던 자율주행이 되었던 강한 기업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겠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개입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5 버전을 통해서 테슬라는 인간처럼 운전하는 FSD를 많은 분들에게 증명을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폭락을 하더라도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AI 시대에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가 있고, 조정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새로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5분에서 10분 FS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분들은 FSD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 것이, 테슬라 주주분들이 되었던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FSD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FSD를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로 많죠. 현재 테슬라가 가장 최우선으로 작업하는 것이 글로벌적으로 많은 국가들과 감독된 FSD를 출시하기 위해서 규제 부분에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FSD는 AI 규제 사업이 될 것이고, 정부에서 조금 더 호의적으로 나와야지 월드와이드가 이루어지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과정 속에서 조금의 고통이 따르고 있지만 결과는 위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의 최우선 과제는 많은 분들이 FSD가 있는 것을 알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FSD가 글로벌적으로 릴리즈가 될 수가 있는 규제 부분 완화가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웨이모가 되었던, 중국에서는 바이두, 샤오펑, 이런 자율주행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머스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전기차 기업, 더 많은 자율주행 기업이 나올수록 테슬라는 더욱더 큰 혜택을 누려갈 거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리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임원분들에게 두터운 신뢰성을 받고 있습니다. 프란츠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부분이죠. 디자인 역시나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테슬라의 전기차는 소비자들에게 점점 한 발짝씩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이재용 정의선 머스크가 만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삼성이랑은 충분히 만날 수가 있겠지만 현대차랑 만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FSD를 채택하는 것이 현대차에게 더욱더 날개를 달아줄 수가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